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자 주변국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하던 중국의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국영 언론 중 하나인 인민일보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쳤다는 보도를 연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충격적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황당한 기사까지 게재되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초과학 능력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공개한 기술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1990년대에 개발된 F2에 머물러 있다는 한탄과 함께 F3 개발이 잠정 중단된 점에 대해 탄식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영국과 일본, 한국의 관계가 미묘하게 흘러가자 이에 대해 긴장하는 듯한 기사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기술력 수준은 단지 2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를 공개한 이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비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전투기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조종사 간의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하며 한국 항공군 수기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방부와 국군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으며 이제야 제대로 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한국형 KF-21 스텔스 버전 블록3 계획까지 완전히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 환구15와 일본 마이니치 언론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해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립이 완료된 KF-21 전투기에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웨펀베이를 탑재하였으며 블록1 초도 생산 이후 곧이어 스텔스 버전인 블록2까지 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블록1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차차기 버전인 블록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국가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개발 체계 연구기간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이 질질 끌려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대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발 체계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3와 무인전투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펀베이를 F-35 전투기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과 그 부품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일전부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 랩터와 F-35 전투기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였으며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제 RAS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은 이미 치른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스텔스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의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투기의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리가 문제이며, 마지막은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스텔스 형태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경우 지게제거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기술은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엔진 생산 및 터빈 블레이드 제작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한국 전투기 사업 초장기에는 KF-21 블록 1과 블록 2에 관한 개념만 구축되었으며, 당시에는 블록 3의 구체적 계획과 국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세대급에서 6세대급에 달하는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F-35 전투기보다도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 능력을 갖춘 KF-21 블록 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블록 2가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블록 3입니다. 올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로 진화된 보람의 전투기를 빠르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블록 3 장기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개발진은 차세대 스텔스기를 위한 내부 무장창,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통합 주요한 통합 내장 요소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만 순수한 국산 기술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스텔스 기능을 위한 전투기 페인팅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 사업을 장기 소유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투기를 배치하기 전 기술 실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스텔스 은신 비행은 사고에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해당 시험 비행을 치렀지만, 추가 비행에서는 조종사의 안전까지 최종 확인하며 전투기 개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결함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스텔스 실전 작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독점하는 스텔스 기술력에 각국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에는 스텔스 시험과는 별개로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특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견해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당시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한 것이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설계안이 항공모함 함재기를 고려한 형태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 접지 않은 랜딩 기어가 한층 더 보강되며 강화 설계에 들어가는 개량된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 특히 유의미합니다.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을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 함재기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전자전기, 수출형 기체 등에 이어 새로운 개량형을 알리는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장체계 역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 무장에 대한 소식을 다룬 8월 13일 영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무장을 강화하여 최적의 무장을 탑재하는 것과 함께 무장 국산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실전 미사일을 뿜어내며 최근까지도 남해상공에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무기 매체 내셔널 인더스트리에서는 F-35 전투기와 KF-21 최신판의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산 공대공 공격의 F-35 전투기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추격당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공군 내에서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고비용의 5세대 전투기에 집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실제 전투 능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투기 기술력 일부와 실전기체를 구입하고자 한국 방산업계의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는 동맹관계를 가장한 기술 탈취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여전히 탐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가가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담긴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실전 전투에 적합하도록 현대전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무장체계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무장 기술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자 주변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완벽한 제공권 확보와 함께 주변국의 영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보라매의 무장체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의 스펙은 길이 3.8m에 직경 0.46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스펙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F-35 전투기에 비해서 날렵한 중앙 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KF-21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의 대형 유도 포탄 한 발까지 내장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특히 내부 무장창의 설계는 공기역학적인 면과 무장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랜딩 기어가 공기의 입구 형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 체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제공권을 위해 미사일 한 방에 몇십억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미사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비 성능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매발톱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할 미사일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자신있게 수출하고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원조 타우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는 최소 500km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 전투기가 즉시 북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의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 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했음을 알아차리고 공동 개발에 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과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 없이 독자 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독일의 KEPD-352 무기체계의 별명은 벙커버스터, 즉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만든 벙커까지 폭파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공중 3000km 위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시켜 지상으로 타격해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한 후 속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도 동일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접 독자 개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주목하며 경악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군의 미사일을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은 차세대 국산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더라도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조종사는 미사일에 대해 잊고 있더라도 알아서 표적을 명중해 타격하는 최첨단 전자장비를 포함한 미사일의 폭장력과 엔진 추력 등 아무리 미사일 내부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도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성능 대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소형화 단계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폭자격과 사거리를 늘리는 과정까지 빠르게 성공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순식간에 타격해 폭파시키는 것마저 가능한 초점거리의 미사일을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자주국방을 위한 KF-21 전투기 성능 개량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경쟁기체를 압도할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직접 장착하여 무장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처음부터 단계적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차세대 무장체계인 최첨단 천룡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계획하였으며 천룡미사일 개발 후 드디어 그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였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웅장한 최첨단 천룡미사일이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은 전 세계의 한국의 무기기술의 위상을 과시하기 충분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SLB 미사일과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이어서 소문이 무성했던 KF-21 전투기 천룡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한 것이며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계 전투기용 공대지 미사일 보유국에 합류했다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선포를 마쳤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의 주요 행정건물과 발전소, 군사기지 공항 및 항구 등의 주요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폭파시키는 데 천룡미사일의 역할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룡미사일은 미사일의 전체적인 형상에 국산 스텔스 기술을 적용시켜 레이더의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고 지대공 순항 미사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적어도 순항 방식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적용하여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군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다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시진핑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었고 중국의 공영방송인 환구15 역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와 함께 미사일에 대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얼마 전 또 추락사고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천룡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장착한다는 이 발표는 중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며 경악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적국까지 떨게 만드는 위용을 뽐내는 천룡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이상이 1차적 목표이며 고성능 순항미사일 모터를 탑재하여 미사일의 출력을 높여 마하 7 이상의 속력을 달성하는 데에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2개씩 이어 붙여진 무장창의 도어를 중심에서 외부로 이중으로 잡히도록 설계되어 비행시 내부 무장창이 열리더라도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무장창은 전투기 중앙 동체 하부에 장착되지만 내부 무장창 위쪽으로 공기의 입구가 지나가고 좌우엔 랜딩기어 장치가 붙기 때문에 공간을 최적으로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앙 동체 면적으로 내부 무장창을 구성하게 되면 기체의 기본적인 외부 내구 강성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세밀한 설계를 통해 무장 능력과 비행 능력 그리고 기체 보조 수명과 비행 항력까지 다양한 핵심 조건을 모두 맞아야 합니다. 또한 비행 중에 무장 투하를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했을 경우 내부 깊이가 너무 깊게 되면 안쪽에서 압력차로 인해 무장이 떨어지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 전투기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안쪽에 설치된 다양한 파이프와 항전장비 송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을 열고 비행하는 동안 강력한 비행 저항이 기체 골조에까지 손상될 수 있기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 전투기가 아니면 내부 무장창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왜 스텔스 전투기가 극소수의 국가만이 개발 가능한 전투기이며 현대 최첨단 군사기술력의 산물이라고 언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하며 은밀하게 적에게 항공무장을 발사해 타격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다면 어느 국가나 탐날 만한 무기체계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무장체계 개발과 KF-21 전투기 개발은 현재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방산시장이 호황을 맞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딱 맞게 개발되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세계 각국의 안보 불안의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장 성능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긴장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재편성하며 사실상 모든 나라가 국방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한화 약 2,90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당분간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방산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모든 나라가 무기 수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무기 체계를 수출한다는 것은 국제적 영향력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납기와 합리적인 무기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 성능을 갖춘 나라만이 역대급 방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무기 판매는 판매국에게 엄청난 이익과 경제 호황을 불러왔는데요. 현재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체계, 빠른 납기 능력, 완벽한 후속 지원까지 갖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는 세계 탑급 수준의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무장체계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대한민국의 열망을 한층 더 불타오르게 한 데에는 미국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KF-21 전투기 개발 중에도 무장체계로 갑질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전협의가 되었던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공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핑계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KF-21 전투기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 탑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진심은 뻔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이 순간 미국은 현재까지 공중전력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비겁하게 갑질을 하며 경고장을 띄운 것인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초반에 KF-21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미친 성장세로 인해 그 예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기술 강국으로서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결국 처음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은 미국 것이 아닌 영국산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현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에도 속도는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도 미국제에서 독일의 IRIS-T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것이죠. 결국 유럽산 미사일만으로 KF-21 전투기 무장체계를 완성시키려는 순간 미국에서도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미국산부터 유럽산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한 멀티형 전투기로 경쟁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힘입어 한국 무장체계의 화력은 세계 최선두를 달릴 정도로 놀랍습니다. 한국이 괜히 화력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KF-21 전투기의 화력은 물론 개발이 완성되어가는 일명 핵탄두 미사일 현무5의 화력도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이 역시 지상무기인데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부포와 복사포를 모두 합해 11,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을 가졌으며 국토면적 대비 엄청난 규모의 육군 전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술에 대해서는 불모지였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화력 기술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항공무기 체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FA-50 전투기와 함께 단숨에 세계 방산시장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무기 개발에 있어서 해외 수출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대한민국은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 다양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FA-50 전투기를 인도받았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 전투기를 2030년이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걸 보면 한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는 미친듯이 빠른 수준입니다. 기체의 성능 신뢰성과 빠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역시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효율과 화력의 진심인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스스로 국방력을 높이는 데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